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본인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하면 끝에 두 번째 210번 유동적 무효. 유동적을 뭐란다? 다른 말로 불확정적, 이렇게요.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누가 추인하느냐 이 말이죠. 추인은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미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왜요?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바로 옆에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대리 가능하거든요. 대리. 그래서 대리가 가능하니까 대리인도 할 수 있죠. 재밌는 말이죠. 212번. 이런 무권대리 사망했죠. 그러면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아니죠. 알겠죠? 왜요? 우리가 추인권을 누구한테 했죠? 본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 죽었는데 대리인의 상속인이 추인할 수 없잖아요. 왜요? 추인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본인에게만 있으니까. 뭐 이런 놈이 있나 몰라요. 자, 추인의 상대방이죠.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여기 한번 볼까요? 추인은요, 여기 보면 그럼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 갑은 뭐가 있다? 갑은 추인권하고요,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상대방 딱 항상요, 선의인 경우는 뭐가 있다? 철회권이 있고요. 선의, 그 다음에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다? 채고권이 있어요. 이제요, 제가 아까 약을 9시 반에 먹었는데요, 이제 좀 잠이 깨는 것 같아요. 그게 약에 수면제 들었나 봐요. 아, 수면제 들었어요? 그래서요, 선의 경우 차례권이고요, 선악분하고 채고권이고요. 그래서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뭘 맑아야 되는데요, 머리가 계속 멍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요, 찬물 한 잔 하고 왔더니요, 갑자기 정신이 맑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나 봐요. 이제부터. 알겠어요? 자, 여기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요. 여기요. 무권대리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가가 중요한데, 봐봐요. 추인하고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철회권도 누구한테든지 다 해요. 그런데 오직 채고권은 누구한테만요? 병이 누구한테만? 갑에게. 왜? 채고는 뭐죠? 너 추인할래, 추인 거절할래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한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두 번 다 뭐라 나왔냐? 대리인이 본인한테 채고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고는 오직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철회도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뭐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 이거죠. 그런데 이때 병이 그 사실을 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병이 알고 있다, 그럼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모르고 있다, 추인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도리어 상대방은 말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악,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온단 말이죠. 별것도 아닌데. 자, 볼까요? 자, 상대방 213. 추인은 무권대리인, 여기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상대방의 승계인, 법률관계의 승계인한테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할 수가 없다. 틀렸죠? 기억? 너는요,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것으로만, 그게 틀렸어. 추인은 뭐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요, 무권대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상대방한테도 할 수 있다. 늘 상대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권리관계 승계인, 병의 승계인, 정한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늘 틀렸죠? 미음은요, 법률관계 승계인에도 할 수 있다. 비읍,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추인은 OX, X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니을, 그 다음에 비읍 틀렸죠. 214는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죠.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으면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은 거기다 밑에다가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모르는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만약에 추인이 있었음을 알면은 추인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경우는 말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15는요, 추인은 본인이 무권 대리가 있음을 막아서 알고, 왜요? 추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이런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알고서 이렇게요. 216은요, 무권 대리임을 모르고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두 개가. 알고 하는 말이나 모르고는 하지 말란 말이나. 217, 추인은
재판상 재판 외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기억은 뭐죠? 기억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너희는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명시적, 묵시로 할 수 있다. 똑같죠? 너희는요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 수령? 내가 추인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추인을 어떻게 한다? 묵시적으로 추인한다는 말하고 똑같죠. 미음은요 똑같은 미음도 매매 대금의 전부를 받아 아무 말 없이 그럼 나는 이걸 뭐 하겠다는 거다? 추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부가 다 추인으로 맞는 말들이죠. 알죠? 약간씩 변형만 했지. 218 추인은 무권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왜 추인은 승낙이 필요가 없을까? 추인은 봐봐. 추인은요 무권 대리인의 승낙이 왜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 추인은 뭐죠? 추인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방적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219는요.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되고요. 내용을 변경 또는요. 변경하죠. 내용을 변경.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고 동의가 있죠. 동의 그러면 유효가 되고 없으면 무효. 동의가 있으면 유효. 기억은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본인의 승낙. 아니 상대방의 승낙. 기억 틀렸다고. 너희는요.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죠. 동의가 있으면 유효. 뒤에서는요.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 동의가 있으면 유효. 너희는요.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하여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늘 틀렸죠. 효력이 없죠.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의 동의. 이 말이 있어야 돼. 220 무권대리인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줄고 이퀄 무효. 무효의 산대 원칙. 무효 동그라미 있어요? 무효 쓰고 동그라미 하고 언제까지나 효력 X.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요. 무효는.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무권대리인 것을 알고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추인은 어떻게 돼요?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만 다 소급. 다른 말이 없으면 소급해. 거기다 써.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 X.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봐봐요. 기억 봐봐.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장래에 대해서 장래 동남하고 X. 틀렸죠? 니은 봐봐. 니은은요 뭐라고 됐어요? 니은은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추인한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란 말이죠. 틀렸어. 다른 의사표시는 계약시에 소급, 계약시에 소급 이게 맞죠? 알죠? 계약시에 소급 이렇게. 자,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죠?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파는 사람이 있죠. 그걸 우리 봐봐. 우리는요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를 어떻게 구별을 하죠? 무관한 자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자, 유권이죠? 유권은 뭐죠? 유권은 먼저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있는데 뭐도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나는 갑의 대리 을입니다.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뭐예요? 뭐는 없어요? 대리권은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돼요? 나는 갑의 대리 을입니다. 현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현명을. 그래야지 무권대리 표현대리라니까요. 뭐는 없어도 대리권은 없어도요. 그런데 무권한 자가 뭐예요? 무권한 자? 무권한 자의 법령이. 무권한 자는 뭐예요? 무권한 자는 당연히 대리권 없죠. 얘는요 당연히 대리권 없죠. 그러면 현명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누구 이름으로 한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 것이냐. 대리권도 없는 놈이
나는 누구의 대리냐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냐 하는 것이죠. 뭔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다. 그래서 무권한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무효가 돼요. 근데 권리자는 고의 일을 추인 동그라미 추인 써요. 거기다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 판례가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권 대리 추인과 동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소급해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추인하면요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때의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 상대방 어느 쪽에도 간다. 무권대리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우리 무권대리 추인은 누구한테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기억 봐봐요. 무권리자 갑이 의뢰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자기의 이름으로. 그럼 이것을 두 번째로 추인하죠. 추인하면 누구한테 효력이 있다? 을에게. 어떤 자가 니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본인이 추인하죠. 그럼 누구한테? 본인에게. 위에서는 을이라고 나왔고 밑에는 본인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요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했죠. 처분권자가 사후에 추인하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언제부터?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자요 367은요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권 없는 을이죠. 을인데 자 그럼 봐봐요. 밑에 1번 을과 병사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은 효력이 없다 줄거 무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자 2번은요 매매 계약은 갑이 뭐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옆쪽에서 유동적 무효. 3번 을이 계약에 따라 병에게 등기를 해주죠. 을이 병한테 계약에 따라 병에게 갑은 병명의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왜요? 1번에서 을하고 병하고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 말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확정되는 뭐다? 유동적 무효. 그렇게 되어 있죠. 5번은요 갑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틀렸죠. 언제부터? 계약 시의 소급 이퀄 대리 행위 시의 소급. 대리행위가 말이 뭐죠? 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 시의 소급이란 말이나 대리 행위 시의 소급이란 말이야 똑같아. 니은. 그래서 장례랑 하여 5번 틀렸죠? 5번의 기억은요 계약 시의 소급 맞죠? 니은 매매 계약 시의 소급 맞죠? 디귿 처음부터 유효 맞죠?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6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해야 되지. 왜요? 알고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왜 그래요? 추인은 의사표시니까. 7번은요 갑이 을에게 추인하죠. 갑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해. 그러면요 추인의 효과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주장하지 못하고 써 접수 없고 병은 철회할 수 있다. 자 8번은요 갑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변경하여 추인하죠.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OX, X. 그래서 변경이나 일부에 대한 추인 기억봐봐. 일부에 대한 추인 8번 틀려. 일부에 대한 추인도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건 맞죠? 기억은? 자 9번은요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임을 알면서 매매의 대금을 청구했죠. 이걸 뭐라 한다? 묵시적 추인. 기억은요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 매매의 대금을 지급했죠. 지급. 그러면 이거 뭐다? 추인. 그러면 지급하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10번 갑은 을 또는 병을 상대로 말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든지 또 누구한테 할 수 있다. 병의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 병의 승계인. 그 다음에 이제 갑아 기억은요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누구죠? 무건들이죠. 추인할 수 있다. 만약에 니은요 갑이 을에게 추인하죠. 그러면 두 번째 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병은 도리어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디귿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무건들이한테. 병이 그 사실을 모르죠. 그럼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디귿 틀렸죠. 니을 갑이 병에게 추인했죠. 병에게 상대방한테 직접. 병은 매매계약을 말 수 없다. 철회할 수 없죠. 왜? 직접 병에게 추인했으니까. 이게 병이 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추인했을 때? 을에게 추인했을 때죠. 니은요 갑이 병한테 직접 추인하죠. 그럼 병은 처리할 수 없다. 미은요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은 누구한테 한다? 무건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상대방의 승계한테 할 수 있잖아요. 자 11번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뭐가 됐다? 체결됐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토지를 누구한테 매도하고 정에게 매도하고 뭐랬다? 소유권 이전 듣기로 했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죠. 그러고 나서 등기해줬죠. 그러고 나서 등기해준 경우 해봐 이퀄 정소유자예요. 왜요? 을하고 병하고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 거기 가로 묶어봐. 그건 무효예요. 무건대리니까. 그러니까 무건대리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해줬죠. 그러면 정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면요 동그라미 갑이 그 옆에 갑이 줄거진 거 소유자 X죠. 갑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요? 정이 소유자죠. 근데 나중에 갑이요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추인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추인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요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의 추인은 효력이 없어. 왜? 소유권이 소멸한 후에 추인했으니까. 자요 13번은요 만약 을이 미성년자라면 이렇게 돼 있나요?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이 을의 대ring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무건 대리인의 책임을 지려면 뭐가 돼야 돼? 성년자가 돼야 돼. 성년자 이렇게. 자 추인 거절권 봐봐요. 이것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오죠. 지문 하나로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 이미 알고 있죠. 이퀄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이미 추인이 됐으니까 거절됐으니까. 223 무건 대리인을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무건 대리인이 추인을 마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죠. 기억 봐봐요. 단독 상속가 나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신의 측에 반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반한다. 알죠? 반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 추인을 거절 줄고 확정적 무효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추인 못해. 왜냐면 확정적 무효니까. 367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죠. 1번 갑은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죠. 무효인데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 2번요 갑이 추인을 거절 그럼 확정적 무효죠. 그러면 병은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갑은 병에게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건 대리 행위를 말 수 있다. 확정적으로 말 수 있어.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기억. 을이 단독으로 뭘 했다? 갑을 상속하죠. 그래서 을이 단독으로 갑을 상속하면 상속하고 나서 추인 거절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요. 니은은요? 니은은 갑이 사망했죠. 을은 추인을 뭐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기억만 틀리죠? 디귿은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뭐다? 신이 치게 반한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은요, 니을은 의리요 병에게 등기해 주고 나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을은 병한테요, 토지의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말소를 주장할 수 없고,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다시요, 뭐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서 첫 번째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네 가지가 중요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지문으로 나와. 그 다음에 철회권이죠. 봐봐, 철회를 한다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 선의. 225.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까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 써 옆줄 놓고, 추인 후에는 철회 X. 추인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226.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 앞에가 뭐예요 지금? 선의의 선의. 227. 무권 대리임을 안때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악의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최고는 가능. 처리할 수 없지만 최고할 수는 있다. 왜요? 최고권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이렇게. 최고할 수는 있다. 선이 악의를 불문하니까 이렇게. 기억요.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누구인 경우? 악의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 상대방은 대리권 없음을 안때 악이죠. 처리할 수 없다. 틀렸죠? 대것은요, 선의의 상대방은 뭐는 할 수 있으나 최고할 수는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없다. 틀렸죠?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선의는 최고도 되고 철회도 다 돼. 항상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228. 상대방이 철회하죠? 철회한 후는 그 앞서 줄고 철회한 후 확정정 무효. 철회하면 확정정 무효가 돼. 본인은 추인함으로써 유효하게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어. 없다. 이렇게. 229.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죠?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죠?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 상대방 그러면 선의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230. 1번. 병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어 알았다.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 너는요, 의뢰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병이 알았다.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이죠? 처리할 수 있다. 맞죠? 4번. 의뢰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다. 선이죠? 갑이 의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병이 선이죠? 갑이 계약을 추인한 후 더 이상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선이어도 처리 못해. 추인한 후에는. 그래서 조건이 두 개죠. 선이이면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 선이이면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2번, 4번, 5번이 틀렸죠. 알겠죠? 틀린 것은 2번, 1번도 틀렸나요? 그리고 안경으로 마다 추인 전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2번, 4번, 5번이 틀렸죠. 자, 이제 최고권이죠? 최고권 어떻게 돼요? 최고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계약을 하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이때요, 상대방은 그냥 상대방이라고 돼 있죠? 선이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래요? 선악 불문하니까. 알죠? 선악 불문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231은요.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그 기간 내에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추인을 망설여본다. 거절. 이거 발동량과 발신주의. 233 발하지 아니할 때는 추인한 것을 본다. OX X 틀렸단 말이죠. 234 무권 대리임을 상대방이 알았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악의이다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234가 틀렸죠. 234 틀리고 기억은 맞고 234는 틀리고. 자, 235는요 1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죠. 최고. 그런데 확답을 뭐 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발하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추인 거절 1번 틀렸죠. 2번 병이 상당 기간 정하여 추인 확답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한 거른다. 추인 거절. 3번요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뭐한다. 추인 거절. 4번요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틀렸죠? 맨 끝에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있다 이렇게 있다. 악이어도 말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권들이 여기 보면 이 지금 현재 여기는요 거의 대부분 뭐 말장난에 불과하죠. 알겠죠? 자,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236은요 대리권 없는 자가 아까 재단법인 설명이 상대방이 없죠.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 따라서 무권 대리는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237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기억. 제3자의 기망이나 위법 행위로 무권 대리가 됐다. 그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OX X. 제3자의 기망이 있든지 말든지 무권 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기억 틀렸죠. 니은요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기망 등이 있어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란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이것은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으로부터 추인을 얻지 못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기책 사유가 있어야 OX X 알겠죠? X. 그래서 정답이 뭐죠? 틀린 거 몇 번이에요? 디귿은 틀리고 기억하고 니거는요 제3자의 기망 등이 있어도 책임이 부정된다. 알겠죠? 책임을 진다 기억은 책임을 지하죠? 진다. 그래서 기억 틀리고 몇 번 틀리고 디귿 틀리고. 236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238번 틀리고. 239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여러분 제한 능력자의 무권 대리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여기를 말한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죠.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럼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아주 중요하죠. 상대방. 241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그런데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 과실이 있는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자, 242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대리권 없는 을이죠. 을이 무권 대리죠.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했다. 누구의 선택? 상대방. 그래서 1번 틀렸죠.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2번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맞죠? 3번 을이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지지 않는다. 맞죠? 4번 병이 을에게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다. 악이죠? 악인 경우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이 추인을 거절하죠.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갑이 추인을 거절 줄고 확정정 무효이고 이꼴 무권 대리인 책임.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추인을 거절했으니까요.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6번은요, 우리가 계약의 이행과 소명 책임, 거기 줄거봐. 이행 책임 또는 소명 책임. 선택권은 누가 있다? 상대방. 병의 선택권. 7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받지 못하죠? 자신의 선택, 을은 자신의 선택, OX, X,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을은, 대리는 뭐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누구의 선택?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바로 옆에 병의 선택,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과실이 없어도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예를 무권대리가 보면 우리 문제집 보면 무권대리가 사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권대리가요. 그래서 무권대리를요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다 묶었어. 알겠죠? 그러니까 판례가 문제 뭐죠? 기출문제 여러 있는 것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내용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뭐가 돼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여기서 주로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기준으로 뭘 해야 돼? 암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요 시험 점수가 도저히 안 나온다. 그 사람은 그냥 지금부터 이거 2판 4판 난장판이에요. 뭐 되냐?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죠? 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 이것만 문제를 여기 지금 문제 풀이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집에서 언제까지요? 시험 칠 때까지. 알죠?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들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벗어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2문제. 알죠?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 외에는 안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데 100%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집에서 꼭 언제 토요일날 일요일에 날 잡아서 집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점수가 아예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만 그냥 들다 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들으면서 이것을 귀에 익히면 돼.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래서 대들으면 여기 유형의 것을 이걸 만드는 데는 있잖아요. 뭐 시간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제가 시간이 안 걸리는 편인데 이걸 만드는 데는 엄청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편집하고 다시 이걸 그 순서에 맞게끔 넣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갔다가 이것을 암기하시면 돼요. 알죠? 지금은 2판 3판 그리고 학교론 선생님 있죠? 학교론도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론 선생님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 문제집 한 권 암기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고 1차를 패스한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문제풀이에요. 그러니까요 학교론 교수님 문제집 있죠? 한 권 암기하면 돼. 그냥 암기하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민법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여러분요 이것을 잘 이렇게 보고 암기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나오는 문제 지문은 별로 없고 지문들이 대부분 다 구성되면서 그리고 하나의 지문을 보면 옆에가 돼지꼬리가 엄청 많이 붙어있어. 대부분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요 나중에 모아놓으면 못 봐. 아시겠죠? 그냥 그때요 문제 지문을 강의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혼자 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럼 제발 부탁인데 볼 때 처음부터 볼 때 능력이 되죠. 혼자 볼 때 능력이 되면 내가 아는 거 보지 마. 아는 거 보지 말라고. 공부 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있죠? 제발 부탁인데 한 번 볼 때 그냥 잘 봐야죠. 아는 거 보지 말고 모르는 것만 옆에다가 형광펜에다가 번호에다가 형광펜에다가 딱 표시해놨다가 그만 보면 되지.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 힘들어. 그런데 점수가 50점대 이하로 나오면 일단 다 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이건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돼. 집에서 우리 학원 동영상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죠? 여기 다니신 분들 중에서. 그러면 그 집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개론하고 민법하고 문제집 암기하면 돼요. 무슨 알겠죠?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어. 꼭.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표현대리하고 무효 취소 조건기한 하고요. 물권법을 먼저 나갈까 채권법을 먼저 나갈까 고민인데 순서도 나갈까 아무튼요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